보통 수면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라고 얘기해서 따뜻하게 데운 유제품이라던가 한국 사람들이 많이 먹는 상추를 드시는 그런 분들도 있으십니다. 근데 이렇게 잠을 주무시게 되면요 뱃살로 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더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차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현아입니다. 보통 음식물이 위안에 들어가면 위안에서 소화를 마치는데 2-3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소화가 늦게 되는 음식, 지방이 많은 음식을 드시거나 어떤 분들은 잘 씹지 않고 삼키시는 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위 내에서 소화가 훨씬 길어져서 한 3시간 내지 4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장 호르몬도 고려하고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도 고려한다면 보통 11시 이전에는 잠을 드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역으로 환산을 하게 된다면 일반적인 식사에서는 8시부터 9시 이전에는 마지막 식사를 끝내시는 게 좋고요. 내가 좀 지방이 많은 소화가 잘 안 되는 식사를 드셨거나 또는 내가 소화 기능이 되게 떨어졌거나 내가 굉장히 잘 씹지 않고 급하게 삼키는 성격이다. 좀 소화가 굉장히 안 되는 기름진 음식을 먹고 잤거나 또는 소화 기능에 약간 장애가 있는 분들이라면 마지막 식사 시간이 한 7시에서 8시 이전에는 끝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음식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잠을 주무시게 되면요 일단 수면의 길이도 얕아지게 되고 자는 동안 위에 있는 산이 식도와 구강, 이렇게 후두까지에도 역류가 일어나기 때문에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굉장히 속이 쓰릴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먹는 것은 다음날 움직이기 위해서 먹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먹고 곧장 주무시게 되면은 그 먹은 음식들이 그대로 뱃살로 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음식이든요 먹고 자면 수면의 질은 달라집니다. 우리가 음식이 위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완이 되죠.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가 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잠깐 졸린 느낌이 들어요. 근데 막상 잘 주무시는지 임상시험을 해보면 수면에 들어가는 거 입면 시간도 굉장히 길어지게 되고 수면의 깊이도 굉장히 얕아지게 되고 무엇보다도 사이에 잘 깨게 돼서 수면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더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유튜브를 보거나 뉴스를 보거나 TV를 보면 수면에 도움이 되는 음식, 불면에 쫓는 음식 이런 음식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대부분이 견과류, 포도라 아몬드 같은 거 또는 타트체리나 토마토 같은 과일 같은 거. 그런데 이 토마토가 의외로 굉장히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전에 먹으면 위산역류를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수면에 도움되는 과일이라고 해도 그 수면에 도움되는 게 수면제처럼 자기 전에 이렇게 먹는 그렇게 수면이 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먹어두었을 때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유제품도 많이 권유가 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음식들이 수면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직전에 먹는 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연구를 보면은 낮 동안 우리가 보통 밥을 먹는 아침, 점심, 저녁 이 식사와 관련돼서 전후에 먹는 게 도움이 되는 거지 아무리 수면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전에 먹으면 역시 위안에 남아 있어서 수면을 얕게 하고 위를 역류시키고 그 다음에 다음날 살찌게 합니다. 그런데 특히 더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지방이 많은 음식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쌈을 시켜 먹거나 치킨 많이 시켜 드시잖아요. 이렇게 지방질도 굉장히 많고 단백질도 굉장히 많은 음식들은 특히 자기 전에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입니다. 그리고 또 잘 많이 모르고 먹는 음식 중에 하나가 콜라입니다. 콜라에 작은 캔 하나를 먹어도 카페인이 한 35mg 정도 들어있으니까 커피 믹스 한 잔 정도 먹은 거에 카페인이 들어있고요. 두 번째는 녹차는 카페인이 없다고 또 녹차를 막 드시는 분이 있는데 녹차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단 커피보다는 적어서 한 20mg, 커피의 5분의 1 정도의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달달해서 맛있게 먹는 초콜릿, 이 초콜릿에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초콜릿으로 만드는 음식들, 예를 들어서 초코 아이스크림, 초코 우유, 초코빵, 초코 과자, 아이들이 좋아함직한 음식들에도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어서 또 아이들이 카페인을 먹는 통도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음식은 아니지만 많이 모르고 먹는 카페인이 들어있는 것 중에는요 진통제가 있습니다. 이 진통제에 진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카페인을 첨가한 그런 진통제들이 있는데요 또 모르고 드시면 또 커피 한 잔 정도의 카페인을 먹게 됩니다. 환자분들 중에서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매운 음식을 드시면은요 한 24시간 있다가 변을 보시거든요. 변을 볼 때 항문이 따끔따끔하다고
특히 노인분이시나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요. 굉장히 매운 음식은요, 음식의 매운 성분들이 소화관을 내려가면서 계속 자극을 합니다. 내가 잘 때는 내 몸속이 조용하게 있어야 내가 잠이 잘 오는데, 내가 잘 때 옆에 사람이 푸덕거리면 잠이 잘 안 오잖아요. 근데 내가 잘 때 뭔가를 먹고 그게 또 굉장히 자극적인 음식이라서 내가 고요히 자야 되는데 내 소화관이 계속 푸덕거리고 있고 자극을 받고 있으면 사실 숙면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자기 전에는 아무것도 안 드시는 게 좋고, 특히 너무 매운 이렇게 자극적인 음식은 더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낮에는 먹으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 밤에는 먹으면 건강을 해친다라고 나오는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십자화과 채소입니다. 십자화과는요, 이파리가 4개라서 꼭 십자가 모양이다라는 의미의 십자화과 채소인데요. 분류는 되게 어렵지만 실제로 우리가 많이 보는 브로콜리라던가 아니면은 배추, 무,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많이 먹는 채소가 바로 십자화과 채소입니다. 이 채소가 사실 유방암 예방을 한다고 해서 또 굉장히 여성들 사이에서는 핫하고 유명한 채소인데요. 이 채소가 굉장히 섬유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섬유소가 많기 때문에 자기 전에 먹게 되면 위 안에 계속 오랫동안 남아있으면서 산분비를 시켜서 위장장애를 시키고 또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섬유소가 많은 십자가 채소는 아주 건강한 채소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해 떠 있을 때 낮에 최소한 7, 8시 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 껍질째 먹는 과일들은 섬유소가 많기 때문에 위 안에 오래 남아있어서 위벽을 자극해서 속을 쓰리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과를 껍질째 드셨을 경우가 아주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사과는 아침에 먹어도 황금사과고 점심에 먹어도 황금사과고 저녁 때 먹어도 황금사과입니다. 자기 전에만 독사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껍질째 드시지 않아도 과일 자체가 굉장히 산도가 높은 과일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귤과 오렌지죠. 그리고 포도 같은 이런 과일들은 그 자체가 산도가 높기 때문에 또 속쓰림 증상을 만들 수가 있고요. 모든 과일이 핵과일일 때는 산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위장장애가 일으킬 수 있고요. 반대로 또 완전히 익게 되면 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위장장애가 덜 옵니다. 술이 대표적인 중추신경 억제제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약간 이완을 시키죠, 술을 드시면. 그래서 실제로는 잠이 훨씬 더 잘 듭니다, 술을 드시고 주무시면은. 그런데 중요한 건 잠의 깊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잠의 회복력을 볼 때. 그런데 이 술을 드시고 주무시면요, 충분히 깊은 수면에 들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잠을 자게 되고, 술 좀 드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술 드시고 주무시면은 화장실 가느라고 한두 번 일어나시게 되고, 또 술 드시고 주무시면 굉장히 입이 마릅니다. 그래서 물 마시러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수면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도움이 안 된다가 맞고, 무엇보다도 사실 술을 드시는 거를 잠이 들기 위해서 드시는 분이 꽤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처음에는 한두 잔으로 잠을 청하실 수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약간의 중독과 내성이 생기면서 반병을 먹어야 되고 나중에는 한 병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잠을 자기 위해서 술을 먹는 거는 알코올 중독으로 이르는 굉장히 주름길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 선생님은 술을 먹고 잠을 자느니 차라리 잠 못 자고 돌아다니는 게 훨씬 낫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으십니다. 알코올 중독의 위험성이 높은 분들은 거기에 다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알코올과 관련된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죠. 술과 관련돼서 역류성 식도염이 계속 있어서 속이 쓰린데도 자기 전에 술을 드시거나, 또는 의사가 지방간이 술 때문에 생겼어요, 또는 간 수치가 높아요, 이런 말을 듣거나, 또는 술 먹으면 다음날 통풍 발작이 생기는데도 그렇게 드시는 분들이, 물론 모든 분들이 술 드시고 깨지 않은 상태에서 잠에 드시는 거는 건강에 도움이 안 되지만 훨씬 더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종류의 분들이십니다. 실제로 굉장히 물이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시고 2리터, 3리터, 4리터까지 드시는 제 환자분도 있으세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많이 드실 필요가 없는데 물을 많이 드시게 되시면 당연히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첫 번째는 적절한 물의 섭취량을 지키시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아침, 점심, 저녁 낮 동안은 오히려 물을 많이 드시는 게 좋으세요. 대여섯 컵을 먹어야 되는데 아침, 점심, 저녁에 충분히 먹어두지 않으면 저녁 먹고 난 다음에 목이 말라서 물을 먹게 되거든요. 그렇게 먹은 물은 또 다시 내가 밤에 화장실을 가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녁 이전까지는 물을 좀 충분히 드시고, 저녁 식사 이후에는 물을 좀 가능한 한 적게 드시는 게 자다가 화장실을 가는 일을 좀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장실만 너무 자주 가지 않으시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방광 기능이 안 좋거나 전립선이 안 좋으신 분들은 안 그래도 양요가 있는데 물을 좀 많이 드시게 되면은 이게 한 번 정도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 거는 금세 잠에 들 수 있지만, 그런데 이게 2번, 3번 되면은 수면 자체가 충분한 회복력을 가질 수 없는 수면이 되기 때문에 밤에 화장실은 가능한 한 번 정도 가시도록 우리가 먹는 음료수를 조절을 해야 합니다. 다른 음식물보다 위 안에서 빨리 흘러내려가서 밑에 장으로 가버리지만 그래도 위에 머무는 시간이 있습니다. 한 10분 정도 머물게 되면 그때 위 안에 들어있는 기존의 위산과 섞이면서 그것들을 우리가 눕게 되면은 서 있을 때는 중력의 영향에 의해서 역류가 일어나지 않지만 물을 마시고 곧장 자리에 눕게 되면 중력의 영향이 없기 때문에 위산에 물이 섞인 상태에서 식도로 역류가 충분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물도 많이 드시면 속쓰린 분들이 왕왕 있으십니다. 잠은 금세 들지 모르겠지만 다음날 그렇게 먹고 잠을 자본 적이 있는 분들은 다 아십니다. 어떤 느낌인지. 일단 굉장히 피곤하고 속은 굉장히 거부룩하고 온몸이 다 붓고 푸석푸석해져 있는 걸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서 술까지 과다하게 먹고 주무시는 게 최악인 것 같습니다. 자기 전에 먹은 거는 사실 낮에 먹은 것보다 우리가 활동하는 에너지로 사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더 체지방으로 더 차곡차곡 잘 쌓인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 과다한 칼로리를 섭취하게 가면은 당연히 그런 일들이 반복될수록 비만이 늘어나면서 또 이 비만이 바람직하지 않은 내장 비만으로 쌓이게 되고요. 저녁마다 야식하고 술 드시는 분 역류성 식도염 거의 100%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도 굉장히 불편하니까 위장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본인은 잘 잤다고 생각을 해도 실제로는 자고 일어나면 산뜻하게 다음날 일상을 시작할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회복력 있는 수면이 되지 않아서 다음날 또 피곤하고 피곤한 상태로 아침도 안 먹고 커부룩하니까 아침을 못 드시죠. 또 늦게 일어나면 또 먹을 시간도 없죠. 그리고 막 일상을 살다 보면은 점심 대충 먹으면 또 저녁 때 과식하면서 술 먹게 되는 그런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럴 때 드시는 음식들이 트립토판이나 세로토닌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을 보통 수면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라고 얘기해서 견과류로는 호두와 아몬드를 많이 드시고요. 유제품, 따뜻하게 데운 유제품이라던가 과일로는 토마토와 타트체리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고 상추를 드시는 그런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런 음식들이 확실히 수면 유도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먹자마자 나타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섭취를 해두었을 때 유도 효과가 있는 것이지 자기 전에 먹게 되면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드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로는 많이 드시는 게 신경안정 효과가 있는 차들을 드시게 되면 좀 이완이 되면서 수면을 잘 유도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카모마일 같은 차를 드시긴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수면제와 같은 그 정도의 효과를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아주 가볍게 단순당이 아닌 복합 탄수화물이 들어있는 음식, 잠깐 단백질이 조금 들어있는 그런 음식들을 너무 배가 고파서 자리에 누웠는데 멀뚱멀뚱 눈이 떠지면서 배가 꼬르륵꼬르륵 소리가 나면서 잠이 안 오는 그럴 때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따뜻하게 데운 우유라던가 바나나 반 개에서 3분의 1개 이 정도의 양, 그리고 소량의 단백질 음료 이 정도를 시도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삼시세끼를 정해진 시간에 먹자 그러면은 자려고 누웠는데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오는 그런 일은 거의 없고요. 오히려 이때 그 배고픈 느낌은 진짜 내 몸이 배가 고파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뭔가 먹고 싶은 느낌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먹게 되면은 소화관으로 혈액량이 2~3배가 증가되면서 상대적으로 머리로 가는 혈액량은 좀 줄어들고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가 되면서 약간 사람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면을 유도를 하는 것이지 수면제와 같은 유도 효과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면을 유도하는 그 반대급부로 먹고 잤기 때문에 속이 거부룩하고 살로 될 수가 있고 수면 유도는 좀 됐을지 모르겠지만 막상 수면의 질은 떨어지는 그런 부작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잠도 준비가 필요한데요. 내가 자는 환경이 쾌적하지 않으면서 잠 잘 자기는 어렵습니다. 여름에 막 열대야가 있고 침실이 굉장히 추울 때는 잠이 잘 들지도 않고 깨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침실이 적당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잠을 잘 때는 빛이 안 들어오게 깜깜한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좋은 침구를 얘기할 때 얘기하는 명사가 있어요. 호텔 침구.
무슨 뜻이냐면은 하얗고 깨끗하고 포시락포시락 소리가 나는 그런 누가 안 들어갔던 친구 같은 그런 친구가 잠이 잘 오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굳이 호텔이 아니라도 내가 자는 침실도 조금 신경을 쓰셔가지고 친구가 깨끗한지, 온도는 적절한지, 습도는 너무 축축하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요즘에 TV 켜놓고 주무시거나 핸드폰 유튜브 보면서 주무시는 분은 사실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 모니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나의 수면을 굉장히 방해를 한다는 거는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자기 전에 나한테 자극이 2가지 이상 방향으로 오면 더 잠을 깨웁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기 위해서 테레비를 틀어놨고 유튜브를 틀지만 그거는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해야 되는 2가지 방향의 자극이거든요. 잘 때 가만히 누워있는 게 너무 심심해서 못 견디겠다 하신다면 소리만 듣는 라디오를 드시거나 아니면 책을 본다거나 이렇게 한 가지 방향으로 오는 자극만 주는 그런 것들을 하시는 게 더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잠자기 전에 한 2-3시간에는 너무 과격한 운동도 도움이 안 돼요. 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나를 깨우기 때문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내 몸뿐만 아니라 내 감정도 너무 자극하는 건 도움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무서운 걸 보면 무섭거나 잔인한 것 때문에 생각이 자꾸 잔상이 떠오르면서 잠을 못 잘 수도 있지만 너무 가슴 뭉클한 거, 너무 감동적인 거, 너무 행복한 걸 봐도 내 감정을 자극을 하기 때문에 똑같이 잠에 드는 걸 방해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녁 먹고 잠자기 전 2-3시간 전은 이렇게 낮 동안의 생활에서 밤으로 이행하는 시간이잖아요. 이때는 조용하게 보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